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기초 적천수. 기초 적천수. 자, 신금이 병이나 정화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 전번 시간에는 신금이 갑을 만날 때를 얘기를 했었죠. 자, 이제 지금이 신금이 되니까 그 다음엔 임이 되고 그 다음엔 개수가 끝나겠네요. 교재는요 164페이지에서 166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거죠. 이렇게 이거 피시고, 이렇게 신금이 병화를 만났다는 얘기는 정관이죠. 자, 제가 정관이라고 그랬는데 일간이 양간인 경우죠. 남자가 되죠. 남자가 되고 여자는 음이 되죠. 음일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자가 양간으로 왔을 때 그러면 갑병무경님 있겠네요. 자, 남자는 갑, 병, 무, 경, 임 이렇게 되잖아요. 갑병무경님, 요게 양간이잖아요. 일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자는 그러면 을정기신계 해볼게요. 을, 정, 기, 신, 개 이렇게 떨어지나요. 그래서 갑기합, 병신합, 무기합, 을경합, 경을합이죠. 근데 우리가 표현하기 좋게 을경합 그러는 것이고, 이것도 정림합인데 이거 우리가 원래는 임정림합 이렇게 되는데 말이 어렵잖아요. 원래는 어떻게 돼요? 양,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불편하잖아요. 표현하기. 그래서 음양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여기서 이 양간으로 얘기했을 때 갑병무경님이 떨어지고, 여자는 을정기신계로 떨어지는 을정기신계, 그래서 갑기합, 병신합, 무기합, 을경합, 정림합이 되는데, 이렇게 됐을 때, 이런 합이 됐을 때에만 뭐라고 한다고요? 정합으로 인정한다 이 말입니다. 여자가 일간이 음으로 됐을 때 남자가 이렇게 들어오면 이것을 정합으로 한다고요. 천간 10개 중에서 거기에서 양간이 5개, 음간이 5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양간이 갑병무경님인데 그 양간을 놓은 일간, 그 일간의 정짝은 이렇게 을정기신계로 합해졌을 때 그거를 내 진짜 여자로 쳐준다 이 말입니다. 내 마누라로 쳐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여자가 일간으로 왔어. 여자가 일간으로 왔다는 얘기는 을정기신계가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기토일간이면 옆에 간목이 있으면 이게 자기 진짜 남편이라고요. 이럴 때만 정합으로 쳐준다고요. 다시, 신일간이면은 옆에 병화가 있죠. 그럼 병신합 됐잖아요. 이게 양간으로서 진짜 자기 본 남편이다. 아시겠죠? 자, 을이 왔어. 내가 을일간이야. 경이 있어. 이 경이 자기 본 남편이다. 진짜 남편을 쳐준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정합으로 한다. 이게 여자라면 자기 진짜 남편이죠. 병신합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관이잖아요. 자, 사람이 정관과 합을 했어. 그러면 정관은요, FM이잖아요. 법대로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원리 원칙주의자라고요. 남자든 여자든 똑같아요. 정관과 합을 했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어떻다는 거예요? 법대로다 이 말이죠. 여자가 이렇게 정관이 합해져 들어오는 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연애 결혼이에요. 그러면 남자가 정관이 합해져 들어오면은 남자한테는 정관이 여자가 아니잖아요. 남자한테는 여자는 정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관이 이렇게 남자라면 정관이 합해 들어올 때 어떻게 된다? 자식과 뜻이 잘 맞아요. 그리고 취직도 잘 되고요. 아시겠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렇게 사주가 돼 있는데 이 여자 일간 입장에서 보면은 정관이 들어오잖아요. 합해서. 그러니까 월상의 병화가 어떻다고요? 병신합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병신합을 하려고 하니까 이 보석 같은 신금의 여자가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병신 같은 게
병신 같은 게 별것이 다 연애하자고 하네. 이렇게 말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 병화가요, 신금과 합해서 뭐를 만들어내죠? 뭐를 만들어냅니까? 수를 만들어내잖아, 수. 그쵸? 병신합 수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요, 여자가 이렇게 옆에 병화가 떠 있으면 자기 남편은 정확한 건데, 그러면 이 잘난 병화가 태양에서 수를 만들어내잖아요. 신금은요, 이 병화를 기똥차게 잘 핸들링합니다. 근데 남자가 태양 노릇을 못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또 수로 변하면 관으로 변해서 회두국을 하죠. 회두국 하시는 거 아죠? 그러니까 좀 무력해진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런 겁니다. 자, 신이 있고 병이 있고 여기 자가 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자, 이 신일간 입장에서 남편이 병자죠. 병자 아니에요. 근데 이 병이 12운성으로 자에 가면 여러분 뭐예요? 뭐냐고요? 답변을 안 해요. 답변해 보시라고. 답변해 봐요. 이거 얼른 나와야 됩니다. 그럼 몰라요? 알 수 있잖아요. 병문은 사가 걸럭지 여기잖아요. 그럼 양간이니까 순행하는 거 아니에요? 건, 왕, 세, 병, 사, 묘, 절, 태지잖아요. 태지. 이렇게 태지에 와 있다. 태지라는 얘기입니다. 태지는 어때요? 지금 임신된 상태, 쉽게 얘기해서 한 달에서 3개월 미만인 상태. 그러니까 임신은 된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때는 뭐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아직 구분이 안 된 거야. 형성이 안 된 거야. 그래서 이 병화가 약하다, 무력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힘이 없다, 뭐 거의 죽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병화는 이미 들어왔을 때 무력하기 때문에 임병충을 못한다. 그러니까 화급금도 못한다. 금이 들어오면 어때요? 화급금도 못한다. 임병충도 못한다. 그런 뜻이 된다고요. 뭐라고요? 병화가 자에 가면은 12운성으로 태지에 있기 때문에, 태지는 보호받는 거예요. 보호받으려고 해요. 태지를 놓은 사람들을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자식이 태지를 왔어. 그러면 보호받으려고 한다니까요. 왜? 태지를 놓게 되면은 임신한 거니까 막 떠받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호 본능이 있는 게 이 태지다. 아무튼 이 병신합, 그래가지고 뭐예요? 이게 수로 변해서 화관으로 되죠. 이렇게 이게 관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회두국이라고 하는데, 병은,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관이잖아요. 관. 그죠? 정관. 그러면 관은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법도 좀 힘이 없어지는 거다. 법도 좀 희생이 된다,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수는 이 신에게는 뭐예요? 금생수 식상이 되잖아요. 그죠? 식상이 되니까 어때요? 병에게는 관살이 되죠. 수가. 그죠? 그러면 신금 입장에서는 바빠지는 거죠. 자기 손발을 움직여야 된다는 거니까. 이게 병신합 됨으로써 수가 생기니까 신금 입장에서는 자식은 있는데, 그죠? 남편은 없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거 해석을 해보면은, 고로 이 부부죠? 남편하고 부인이잖아요. 그러면 수로 됐어. 병신합 수로 됐으니까. 고로 이 남편과 이 부부는 이 자식을 위해서 올인하고 산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맞죠?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해석이 되잖아요. 어거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글자가 있는 상태에서 해석을 해내는 거지. 그게 통변이란 말입니다. 와이프하고 남편하고 희생해서 이 자식을 갖다가 어때요? 올인한다. 이 자식에다 초점 맞추고 산다. 예? 그러니까 부부가 불만이 있어도 어때요? 자식 때문에 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지금 합이 나왔단 말입니다. 합이 나왔어. 그러면은 갑기합이 있네요. 이렇게. 그죠? 갑기합이 있다. 그러면 일간이니까 갑기합은 뭐로 변해요? 토로 변하잖아. 토로. 토로 완전히 가는 게 아니죠. 토의 기운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갑목 입장에서는 이게 토로 갖다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통 남자가 갑이고 양간이고 여자가 이렇게 정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해요? 정합이 된 거죠. 이렇게 정합이잖아요. 이게 바른 합이잖아요. 그죠? 이 정합이 됐을 때 이것만 인정한다고 그랬습니다. 여자가 음간을 놓고 양간이 옆에 있을 때 그것도 정합으로 쳐준다고 그랬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게 갑갑에서 토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게 누구예요? 자기 처잖아요. 내가, 나무가, 갑목이 토로 변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얘기는 뭐다? 공처가다는 얘기예요. 그 공처가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애처가. 애처가거든요. 애처가. 처를 무지하게 사랑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한테 잘하면은 장모한테도 처갓집에도 잘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는 부인이 뭐 한다고 말을 했을 때 남편이 당신 알아서 하소 그래요. 예. 그러니까 애처가지. 이게 갑기압토가 되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갑기압토를 만들어내니까 마누라한테 초점을 맞추고 처갓집에 초점 맞추고 산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예. 자, 을경합을 했어. 그러면 이렇게 을 했어. 을경합을 하면 뭐가 돼요? 이게 을경합을 하면 이게 금으로 가잖아요. 금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어때요? 이 여자는 남편한테 초점을 맞추고 산다고요. 서방님한테 초점 맞추고 산다. 서방님이 좋으면 자기도 좋은 거야. 서방님이 기분 나쁘면 자기도 기분 나쁜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가다가 싸움이 났어. 그러면 이 와이프가 누구 편 들어요? 무조건 신랑이 잘못했든 잘했든 잘못했든 거 떠나서 무조건 신랑 편을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사주에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얘기한 병신합을 했어. 병신합에서 수가 되잖아요. 이렇게 수가 되면 어때요? 병이 변해서 수가 되잖아요. 병. 그러면 수는 관이잖아요. 관이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관은 자식한테 올인하는 거. 올인. 그죠? 수국화 관이니까. 그러니까 자식한테 초점을 맞추고 산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뭐예요? 무기합을 하죠. 무개수 만나면 화로 변하잖아요. 자, 그럼 요거는 좀 무토가요. 무일간이, 남자가 무일간인 경우에는 보통 나이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뭐 6년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6년, 8년, 12년. 보통 우리가 그 삼합으로다가 인연법을 본다면, 그죠? 4년, 8년, 12년, 20년 이렇게 차이 나게 되죠. 왜냐면 4살이 삼합이잖아요. 사유축했다. 자, 사유축을 했어요. 사유축했으면 이게 원래 사하고 유하고 합이죠. 또 사하고 추하고도 합이죠. 그 다음에 유하고도 추하고도 합이잖아요. 그래서 삼합 아닙니까? 그러면 사가 여기 있죠. 그럼 4칸을 가게 되면 오, 그죠? 미, 신, 유잖아요. 이게 4칸을 가면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유에서 축을 가면요. 유에서 축을 하나, 둘, 셋, 4개 가면 여기 축이 있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 가면요. 8칸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4년, 8년, 12년. 그죠? 나가서는 20년, 24년, 28년, 32년 이렇게 되겠죠. 그런 사람들이 삼합의 합으로서 합쳐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4살, 8살, 12살, 16살, 20살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그게 삼합의 인연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무일간이 이 개수 어린 여자를 만나잖아요. 그럼 화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면 이 화한테는 이렇게 인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되는 것이고, 만약에 개수 일간이에요. 그러면 서방이 나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 개수가 입장에서 이 무기합함으로써 이 노랑을 만났어. 백발을 만나서 백둔왕을 만나가지고 무기합 화를 만들어내요. 그러면요, 나이 든 사람을 만들어서 화를 만들으니까 돈 보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젊은 여자가 어때요? 후처로 가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예. 개수 무기합을 함으로써 화를 만들어지기 때문에 뭐다고요? 무토에게 시집 가서 돈에 초점을 맞추고 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남자가 갑일간이고 그리고 여자가 기다. 그러면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정합이라고 그랬죠. 여자는 기일간이고 남자는 갑일간이다. 이렇게 봤을 때 사이클이 갑갑이 들잖아요. 우리가 부부 궁합을 볼 때 남자가 갑일간이고 여자가 기토일간이었을 때 사이클이 이렇게 갑계 합이 되잖아요. 그러면 금방 정이 들어요. 그리고 부부가 사이클이 굉장히 잘 맞습니다. 남자가 목일간이면 여자는 수일간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요, 합으로만 부부 관계를 따지는 것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여자는 마누라이기 전에 어머니와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이런 얘기? 수생목. 그러니까 이렇게 갑자를 왔어. 그러면 자기 자리에, 그죠? 이렇게 자기 자리에 갑자 일간이 자를 놨잖아요. 원래 여기 지지는 자기 일간의 일지는 부부궁 아니에요. 근데 자기 부부궁에다 뭐를 놨어요? 수를 놨잖아요. 원래는 이 사람이 처가 토인데 자기 엄마를 갖다 놨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모든 일을 엄마 중심으로 해결한다니까요. 그래서 여자 입장에서 보면은 마마모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놓으면은, 그러면 수가 많으면 그게 더 강해졌다, 더 엄마의 입김이 세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토가 이 사람의 처가 될 거 아닙니까? 편제든 정제든 토가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수가 많아. 그러면 토국수가 돼요? 수다 토류가 되지? 그러니까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불화가 생긴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바로 이런 거다는 거죠. 남자 양일간이 갑목이고 여자 일간이 기였을 때 갑기합으로 이렇게 합의되면 사이클이 잘 맞아서 금방 부부가 정이 드는데, 실질적으로는 남자 일간이 갑목이었을 때 여자 일간은 수일간이었을 때 오히려 더 좋다. 여자는 모성애가 있어야 남자가 그 생각하는 이상적인 아내의 상입니다. 근데 여자로 태어나면은 당연히 모성애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자가 여자로 태어나서 아이를 낳지 않았다면 모성애가 있을까요? 근데 여자로 태어나면은 일단 그 여자로 태어난 자체만으로도 모성애가 있는 거 아니에요? 남자는 남자로 태어남으로써 부성애가 있는 것처럼. 근데 여자로 태어나서 결혼을 해서 엄마가 돼서 그 아이를 진자리 마른자리 이렇게 길러낸 엄마와 시집을 안 가고 자식을 낳아보지 않은 상태에서의 그 엄마의 모성애는 확연히 다르겠죠. 예. 아무튼 남자가 꿈꾸는 여자는 뭐다? 엄마와 같은 모성애, 이 수의 어떤 모성애를 그리워한다. 그런 마누라를 찾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현대에는 그 남존여비, 그죠? 남존여비에서 여존남비로 세상이 변하면서 점차 비겁끼리 결혼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지금 어떻다고요? 이제는, 그죠? 내가 너를 도와주고 뭐 내가 너를 핸들링하고 제압하고 그런 세상이 아니라 이제는 비겁끼리의 결혼이, 친구끼리의 결혼이, 그죠?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그것은 남녀 평등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 자, 인연법을 보는데요, 어떻게 보게 되냐면, 우리가 내가 갑목이고, 자, 여자는 내 여자는 아니면 내 처는, 남편은 어떻게 보냐면 일진으로 보는 겁니다. 일진. 그럼 일진이라고 하는 건 그 오늘의 운세와 같은 거 아니에요? 신문에 보면 오늘의 운세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일진법으로 풀어놓은 거다 이 말입니다. 갑목 서방 기토 아내를 놓고 일진법을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이날이 목일진이야. 그러니까 목날이 왔다는 거죠.
자, 목날이 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지를 보게 되면은 인하고 묘 아니에요? 그죠? 아니면 천간을 오르면 갑을 밖에 없는 거죠. 이 일진을 봤을 때 이 남자는 이 남자의 마음하고 이 여자의 마음이 어떤가를 지금 비교하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갑목 서방은 목이 들어왔어. 오늘 목이 들어왔다는 거, 이게 갑목 서방이. 목이 들어오면 어때요? 친구들 생각하고 있는데 기토인 마누라는 이 목이 들어왔어. 목국토 관이죠. 서방을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날이다 이 말입니다. 갑목 입장에서는 목이 비견 친구잖아요. 자, 기토 입장에서는 목이 관이니까. 그래서 갑목은 뭐 한다고요? 친구를 생각하고, 그러니까 친구 만나서 술 한잔, 뭐 당구 치고, 그리고 놀라고, 뭐 낚시 가려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자는 서방님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서방님 생각하면 서방님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놓고 뭐 화장을 하고 기다린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누구한테? 신랑한테. 오늘 못 들어온다고, 오늘 늦는다고. 그러면 이 기토 입장에서는 서방이 얼마나 믿겠어요. 그렇죠? 근데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많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사이클이 안 맞는다는 뜻입니다. 갑갑을 했는데 갑갑을 해서 정합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목날이 왔을 때 비교해 보니까 이 남자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여자도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시죠? 만약에 토일진이 왔어요. 토날이 왔다고 생각해 봐요. 갑 입장에서는 토가 오니까 목토, 재죠. 재니까 마누라 생각이 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토일간에서는 토날이 왔어. 그러면 어때요? 친구들 만나고, 그죠? 처갓집 식구 와서 방까지 찾아가고 있으니까 이 남자 입장에서는 지금 마누라 생각나가지고 일찍 들어왔는데, 예? 처갓집 식구들이 거실 안방을 차지하니까 이 남자는 어때요? 속이 타고 그리고 약이 오르지 않겠습니까? 사이클이 맞지 않는 거를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사이클이 맞으면 화기애애한 기운이 나온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날의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뭐로다? 일진으로다가. 예? 그래서 자기 일간에다가 일진을 갖다 넣어보면 그날의 기분을 알 수 있다 없다. 뭔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겠죠. 그죠? 이걸 대비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다음은 신금이 정화를 만날 때. 신금이 정화를 만나면 어때요? 편관이죠. 편관이잖아요. 편관. 편관이다. 편관은 뭐예요? 위험한 직장이죠. 정관은 안정된 직장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죠? 정관은 바른 직장이잖아요. 근데 편관은 뭐예요? 위험한 직장이에요. 그러면 정관이 돈을 더 받을까? 편관이 더 받을까? 편관이 훨씬 더 많이 받아요. 다만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맞죠? 산소불로 금을 갖다 녹이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관, 편관을 어떻게 정리해 놨는지 몰라요. 하지만 정관과 편관은 제가 그랬죠. 각각 200가지의 뜻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험한 노하우를 여기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을 한다 이 말이에요. 편관은 위험한 직장이다. 아, 정관은 안전된 직장이다. 그죠? 정관은 사무실에 있겠죠. 편관은 나가서 일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임수를 불러갖고 오죠. 그러면 정림합은 목을 만들어내죠. 그러면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금금목재가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화극금으로 나를 갖다 피곤하게 하는 남편이다. 나를 갖다가 어렵게, 나를 갖다 곤란하게 하는 직장이다. 그런데 이 정화가 임수를 불러갖고 오잖아요. 그러면 정림해서 목을 만들어내잖아요. 목을 만드는 나한테는 뭐가 되는 거예요? 돈이 된다. 재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 유인에 온다는 얘기입니다. 유인. 끌어갖고 온다는 얘기잖아요. 정화는 개수라는 식신을 충을하죠. 정화는 개수 식신을 충을하잖아요. 근데 신금 입장에서는 식신은 옷과 밥이죠. 왜? 정계 충을하니까 이렇게 정계 충을하죠. 근데
신금 입장에서는 금생수 식신이 되니까 식신은 곧 자기 옷과 밥이 되는데 충하는 대신에 뭐를 임을 합쳐 갖고 오잖아요. 임을. 그죠? 임을 합쳐 갖고 오니까 결국에 재를 유인해서 오니까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자, 신금이요. 이 신금이 신왕하다. 그러니까 신강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냉하면 정화칠살이 많은 것을 오히려 기뻐합니다. 이런 경우입니다. 자, 신금일간이 이렇게 여기도 정화, 여기도 정화, 이렇게 정화, 이렇게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 신금일간이 이렇게 정화가 많아요. 자, 신왕하고 냉왕하다면 정화칠살을 싫어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한다는 겁니다. 자, 신금이 강한 정화에 녹겠죠. 이렇게 녹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이러면 몸을 다치게 되거나 상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면은 정화라고 하는 건 뭐예요? 불꽃이잖아요. 화잖아요. 벼락. 그 다음에 저 정화는 뭐예요? 화죠. 전기, 감전사고, 화상을 입게도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신금이 어떻다고요? 신금이 신강하고 냉하다면, 겨울에 태어났다면 되겠죠. 냉하다면 정화칠살을 싫어하지 않고 반기게 되는데, 이렇게 신금이 정화가 그렇게 많으면은 오히려 몸을 다치게 된다, 상하게 된다, 벼락을 맞거나, 그죠? 전기에 감전된 사고를 당하거나 화상을 입게 된다는 뜻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